또 이 사람이 삶을 살았고 바인더 또는 책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아낌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를 모르시는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마음으로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학점을 1.4점을 맞았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예, 처음부터 기분이 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고민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다. 네, 네, 조금 고민해 주시고, 네, 우리 나선 선배님이 제 심장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아는 지인이 없었다. 요거 좀 충격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 살고 있고, 서울에 한 5년 차 됐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3P 우리 강경 대표님 강의를 들은 2013년 1월 26일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 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서울 할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뵀던 서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동네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서울에 못 올라온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요. 환승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당시에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도착을 하는데 뜬금없이 신도림역이나 충무로에서 갈아타래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아직 내 사전에 환승이란 건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촌에 살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저 인간이 일단 여자친구가 있었구나에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0년 다니는 동안 7년 만났던 여자친구랑 아쉽게도 작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독서 기본과정이 이번 달에 84기인데요. 독서 기본과정 1기 수강생이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이건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 기본과정 1기, 흔히 이제 마루타라고 하죠. 1기 때는 커리큘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강경 대표님 강의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제 인생을 한번 올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 한번 제대로 미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사수였던 분이 독서법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인생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자, 못 믿으실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여기에 나오는 PT들이 대부분 바인더에 꽂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직접 보여줬을 때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만났을 때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강사고 뭐 이런 뭐 작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졸업증명서를 딱 떼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저는 01학번에 이제 10년 때 졸업을 했거든요. 요거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미소를 머금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항상 이렇게 저는 마인드를 좀 오픈하도록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옛날엔 부끄러웠죠. 근데 이 결과가 아니고요. 저는 과정으로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4일이 끝난 결과가 아니고 그게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1.4일이었던 걸 딛고 일어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흑역사라는 게 어두운 역사가 아니고요. 잠시 어두웠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 저는 그런 삶의 진리들, 순리들을 참 좋아하고요. 자,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다니는 동안 7년 만났던 친구랑 헤어지면서 와, 그때 아침에 제가 보험 영업을 6년 정도 했었거든요. 보험회사에 출근 잠깐 했다가 바로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가서 오후 5시까지 FIFA 온라인 막 축구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갑니다. 어둑해지면. 그럼 술이 좀 취하면 이제 집에 가요. 당시에 이제 원룸에 살았는데 그때 개콘을 한 3번 정도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냉장고에 제가 이제 가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안 놀라시는 게 지금이나 저 때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인색하면 안 됩니다. 96kg였던 삶에서 지금은 이제 80kg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그 이 독서 팬더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원래 팬더는 이 좀 비만이고 뭔가 좀 둔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약점을 살려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쿵푸 팬더가 되었습니다. 저도 32년 동안 3권밖에 안 읽었지만 저처럼 독서를 못했던 사람도 이 바인더라는 도구 그리고 이 독서라는 본계적이라는 독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약점, 흑역사를 강점으로 순화시키는 이미지로 이 독서 팬더라는 걸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 열심히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800만 원 정도 웃도는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는 완전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1년 만에 급여가 3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홈플러스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홈플러스에서 책 한 권을 들었거든요. 그때 책 한 권이 바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였고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32년 동안 3권밖에 안 읽었던 사람이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었던 놀라움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제가 오늘 PT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책을 사려고 했는데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보문고에 가서 CD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CD가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CD의 강사가 누군가요? 예, 보시는 것처럼 강사 강규형. 저는 당시에 강경 대표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샀는데 그때 이제 운전하면서 들었던 CD에서 강경 대표님이 막 이렇게 열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를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홈플러스에서 그리고 이 교보나 영풍이 간데 그때 당시에 바인더를 이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들 이 느낌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바인더라는 걸 써보고 싶은데 바인더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네이버 다음에 검색했는데 3P 바인더인지 제가 모르니까 다이어리 바인더를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연관 검색해서 3P 바인더닷컴을 검색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6만 원짜리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딱 왔을 때 그걸 열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완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6만 원짜리라고 샀는데 열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자, 지금 제가 드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핑계 대지 않고요. 그걸 달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다음이랑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바인드에 관련된 글은 다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니까 A4 용지 한 600장 정도 출력을 했더라고요. 그걸 빨간 줄 쭉쭉 치면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사람이 그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육이란 걸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3pbind.com에 들어가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당시에는 이게 무슨 과정인지 잘 모르고 그냥 바인더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만 듣고 이제 말도 안 되게 36만 원을 결제를 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자, 그렇게 강규현 대표님을 2013년 1월 26일 날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빨간 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인데 저는 이 빨간 책을 이제 읽고 강규현 대표님의 사인을 받은 모습인데요. 선배님도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세렌디피티. 뭐냐면 예기치 않은 행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책에 썼지만 잘 못 느끼실까봐 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된 두 분입니다.
당연히 강경 대표님 제 인생의 롤모델이자 멘토시고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한채원 선배님이라고 이분이 제 인생을 살려줬습니다. 뭐냐면 1월 26일 토요일 날 프로 과정을 들으러 서울에 와야 되는 사람이 그 전날 조금 큰 계약이 있었나 봐요. 보험 영업에서. 그래서 또 이제 호가든을 한 10병 정도 먹고 계약을 하고는 잤죠. 뻗었죠. 딱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일어나니까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분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랬냐면 이분이 6시인가 7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저희 매니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험회사 다닐 때 그 매니저도 제 집 주소를 몰랐거든요. 근데 대충 그 대구의 두류 타워 근처라고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채원 선배님이 막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제가 당시에 흰색 스파크 마티즈 신형을 타고 있었거든요. 스파크가 있는 원룸을 막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스파크 중에 어떻게 찾았을까요? 스파크 앞에 책이 널브러져 있는 걸 찾은 거죠. 왜? 스파크 차에 책이 있는 경우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룸에 제 차를 보고는 또 중요한 거 1층부터 5층까지 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 제가 503호 살았거든요. 그거 다 누른 상태에서 503호에 누르고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딱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채원 선배님 죄송한데 오늘 차비하고 교육비 제가 다 될 테니까 갑시다. 그때 한 7시인가 8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KTX 서울역 내려서 당시 양재동이었거든요. 양재동에 딱 가는 거죠. 혹시 지금 저 혼자 소름 돋고 있는 거 맞나요? 뭐냐면 누군가가 3P 바인더를 추천해줘서 정말 여유있게 지하철 2코스 타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날 예전처럼 선배님 그냥 다음에 갑시다. 제 생각엔 다음 생에 제가 좀 바뀔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채원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3P를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우리 이상경 과장님, 장주영 팀장님, 우리 지혜씨, 그리고 우리 이영국 팀장님. 당시에는 저한테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왜? 3P에 일하시는 직원들이었거든요. 근데는 지금 이제 가끔씩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동료들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때 또 우리 장주영 팀장한테도 너무 감사했던 게 3P에 교육받고 제가 대구 내려가면 사실은 끝일 수도 있거든요. 왜? 다시 교육받으러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장주영 팀장이 저한테 나비 모임에 한번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시간 되면 오겠습니다. 혹시 몇 시에 하나니까 6시 40분에 한대요. 예, 그러면 제가 일 마치고 한번 오겠습니다 하니까 새벽 6시 40분에 온대요. 욕할 뻔했습니다. 독서 모임 새벽 6시 40분에 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선배들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서울분이면 상관없지만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선배님들은 6시 40분을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요. 그때부터 거의 내 어깨에 올라탔던 것 같아요. 강경 대표님하고 강의 딱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독서 모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데 제 차가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대표님이 수강생분들을 이제 집에 되게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대표님이 강의가 없는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올라와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좀 친분을 쌓고 저녁에는 강경 대표님 댁에 가서 또 1대1 또는 멘토링 한 1대3으로 받고 그 다음날 양재나비 갔다가 양재나비 끝나고 또 있는 교육들을 받는 식으로 시간의 밀도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 하나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2박 3일 일정을 잘 세팅을 해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의 숫자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13년도 1월 26일 날 강의를 듣고 내려올 때 이거 제대로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이 정도 투자하시니까 별로 안 나올라 싶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게 교육비가 아니고 차비로 500만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바인더 배우고 독서 배워서 와 성과 내야지. 내 진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했으면 한 두세 번 겨우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제 사명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사명을 적는 순간부터 원본을 뚜렷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존재할까? 그 질문에 대한 퀘스천을 저는 사명으로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나 이재덕은 독서와 바인더의 위대함을 나누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강경 대표님의 이런 그 강의를 8시간 듣고 그냥 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 얘기는 안 하고 바인더 얘기를 미친놈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역 KTX를 타고 오는데 차비가 10만 원 정도 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아니죠, 밤 1시 차가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거든요. 제일 저렴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냥 혼자 카카오 스토리 올린 글이에요. 뭐 훗날 자식에게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좀 더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 같아 너무 신난다. 안다. 이 모든 게 우연은 아닐 테고 내게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이란 걸. 멋지게 살자 제더가. 말이 좋습니다. 진짜 버스를 타고 딱 내려올 때마다 저는 지금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게, 분명히 양대나비 오고 스리피 오면 내 인생이 변할 거라는 그런 희망에 찼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동대구 고속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저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발길이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왜?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 일찍 출근해서 그때 또 회사 경비이기 때문에 바인더를 출력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많은 생각을 했다면 중간에 흐지부지 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정말 몰입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이제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옛날에 항상 버스를 타면 요 가장 구석자리를 탔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당시에 이제 3P에 있는 걸 욕심을 내서 듣다 보니까 막 마스터랑 리더라는 과정을 동시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책을 2권을 읽고 본계적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자리가 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버스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책을 읽는 걸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 1월 26일 날 시작해서 9월달 이제 독서 리더 과정이란 걸 마지막에 마무리했고요. 전 선배님들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많이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바인더를 잘 쓰고 독서를 잘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목표를 잡았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단순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는 최고가 아니고요. 최초가 되자는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대구에는 바인더 강사, 독서 리더 강사, 독서 나비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저는 그냥 받고 그때부터 몰입을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저는 가족들한테 의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친누나거든요. 여기 저보다 좀 키 큰 분이 제 친누나인데 친누나면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친누나한테 했어요. 꿈리스트 강의를 1시간 하는데 좀 솔직히 긴장해가 떨었거든요. 강의 딱 끝나자마자 친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더가 진짜 미안한데 네 강의 꼭 해야 되겠나? 참고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지금보다 말투가 조금 더 강합니다. 딱 듣는데 와 어떡하지? 근데 선배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8개월 동안 3P에 있는 모든 과정을 듣고 나서 강의를 한 겁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엄청 충만한 상태에서 했는데
누나가 보여주는 그 반응에 좌절할 뻔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좌절하면 또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삶을 살 거라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친누나한테 인정받자 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200명 앞에서 강의를 한 날이 있는데요. 누나한테 이 사진을 보낸 거죠. 누나 오늘 이렇게 강의했다니까 이렇게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난 늘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걸.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또 어떻게 노력하는지 아니까. 그래도 진짜 멋지네. 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예, 이걸 보고 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짜 보험도 그랬고 이걸 배울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3P 바인더 배운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동료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료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진짜 뭐 다이어리 파는 사람, 막 책 파는 사람 이렇게 좀 곡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한테 지지 말자. 내가 진짜 견뎌내고 그냥 포기하지만 말자라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찾아주지 않더라도 찾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나비 모임이 있는 대학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논산의 건양대예요. 우리 지하영이라고 하는 우리 당시에 제 멘티였던 친구가 오빠 그때는 마스터였죠. 강의 좀 해주시겠어요? 가서 5시간 동안 미친놈처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만족스러웠는지 밥만 사주더라고요. 예, 강의비는 따로 안, 예, 예. 요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소개를 해줘서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또 그 6명 친구들한테 가서 또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가 서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숭실대. 참고로 이때까지는 제가 이제 그 차비만 겨우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강의비를 주는데 와 진짜 큰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의 조선대학교에 우리 이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게 학생들이 제가 뭐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막 사인도 막 받고 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그때부터 진짜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 원주 연세대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자 선배님들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막 바인더 얘기를 들으려고 오셨을 건데요. 저는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인더를 열심히 쓰려고 하시면 분명히 100점 100패일 겁니다. 근데 바인더를 열심히 안 써도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그때 가치나비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Y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성과 내고 해야지가 아니었고요. 여기 우리 한 친구가 당시에 저하고 이제 3P 교육을 받으러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그때 항암치료 투병 중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 좋은 걸 배우려고 서울까지 와야 되는지 너무 울분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 만들자 해서 진짜 정말 어설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깃발 꽂았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별의별 짓 다 하다가 반야월역의 투썸 플레이스의 대표님을 제가 설득을 해서 이 공간에 커피만 팔지 마시고요. 좋은 문화를 파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이 친구 보이나요? 저보다 조금 많이 못생긴 친구가 한 명 보이는데요. 네. 이분이 바로 제가 가끔씩 강의에서 얘기했던 김용식이라고 현재 가치나비 독서 모임을 5년째 이끌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여기 제가 있네요. 네. 뭐냐면 제가 안심중학교라고 대구의 안심중학교라고 그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가서 안심할 정도의 그 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뒤에서 5등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용식이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뒤에서 5등 했던 놈이 몽골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독서법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 뒤에 있었던 용식이는 지금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사 국장님들하고 1대1 맞짱 토론을 끌 정도로 시민 대표로 지금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독서 모임을 리딩하려고 하니까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홍보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오도록 설득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그 부담이 생긴 거죠.
자, 타이핑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네, 부담이 실력이다 라고 한번 타이핑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실력이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담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상황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이 편해지니까 와, 성장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불편함을 맞닥뜨렸던 것 같고요. 낯설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욕을 좋아하는 사람들, PC방을 좋아하는 사람들, 익숙했던 편안했던 공간을 살짝 벗어났고요. 서울에 양재동에 오면 불편했어요. 왜? 책을 읽고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맞닥뜨렸습니다. 중원과 맞짱을 떴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사람이라고 사투리 쓴다고 조금은 이제 가볍게 봤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마음에 불꽃이 생겼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싶을 정도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뭐 그때 분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씨 하나 심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 대표님이 제 마음속에 불씨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활활 타오르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뜨겁게 타올랐던 것 같아요. 용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의 원리가 나부터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차가우면서 타인이 뜨거워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접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접합이 되고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나부터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분 또 가치나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김규석 선배님이라고 제 은인 중에 한 분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김범주. 아이고 진짜 진짜 부끄럽지만 이분이 여기 이상하게 생긴 분이 한 분 있고요. 제가 이제 같이 나비 회장을 할 때 우리 범주 군이 독서 모임에 1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읽었다라는 책을 쓴 저자로 돌아왔더라고요. 선배님도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면 하늘이 막습니다. 왜? 이기적인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오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신 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분명히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켰거든요. 제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걸 깨닫고는 더 열심히 타인의 성장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타적인 이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사람들을 돕고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때 버스를 2대 정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단무지에 대구 영남권에 있는 분들 100분을 모시고 왔었던 것 같고요. 이때 엄청난 분들이 코치, 마스터, 리더분들로 성장하게 된 게 바로 비전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하는 게 비전이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 모임을 꾸준히 지금 6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막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불편한 짓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나비에서 단무지를 한다는 걸 저는 알고는 대구에서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영남권에서 독서 모임을 단무지를 기획해서 팔공산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강경 대표님께 연락을 했죠. 대표님 혹시 저자특강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제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혹시 몇 분 정도 모을 수 있으세요? 하니까 제가 진짜 큰맘 먹고 50명 정도 만나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대표님이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모집하시면 제가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카카오 스토리 글을 올리자마자 5시간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소문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 150명이 왔고요. 이때 우리 이인희 선생님이 이제 전 몰랐는데 대구에 이제 강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와 정말 보면 볼수록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 강경 대표님이 7년 8년 동안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말이 왜 더듬는 줄 아시겠죠? 네, 우리 강경 대표님
이런 민망한 상황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제가 정치 별로 안 하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경 대표님이 제 인생의 멘토인 거 아시잖아요. 진짜 선배님들 아시다시피 네.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이 PT를 제일 오늘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경 대표님 항상 이 말씀하세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벤치마킹 너무 쉽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라 20년 이상 지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열정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지금 9년 차거든요. 아직 저는 열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고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코치 과정을 갈 때 운 좋게 강경 대표님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막 이 마음 보여주고 강경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리틀 강경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비욘드 강경이 되셔야죠. 와, 그 말씀 하시는데 막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덕씨 완벽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얼른 시작하세요. 깃발 꽂으면 사람들 모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그때부터 제 시선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으로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요 다음 제가 강경 대표님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시는 거고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시고요. 이해가 되면 목숨 걸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독서하고 바인드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50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7, 8년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 지금 뭐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한 없는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제가 나중이 아니죠.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돼서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강의할 걸 이라는 마음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여한 없는 강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래도록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충 살 겁니다. 근데 저는 바인드를 만난 순간부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걸 잡을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간절했거든요. 그 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정성 들였습니다. 정성이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가끔씩 정성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기본 바탕이 정성이 한번 돼보세요. 한 사람 있을 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왔을 때 대충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강의를 잘하려고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본질은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본질은요, 들으시는 분들이 즐거워서 행동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면 강사가 뛰어나면 안 되고요. 들으신 분들이 하고 싶어지고 뭔가 이해가 잘 되고 뭔가 행동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78kg 3개월 동안 18kg를 뺐고요. 중요한 건 한 4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서 팬더였다가 제가 핵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는 이유, 사람들이 3P를 찾아주는 이유,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 완전한 거, 전문적인 거, 만족스러운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책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고요. 책 중에서도 컨셉이 명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엄선된 책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에게 만든 맞춤형 그릇이 뭔가요? 바인더라는 거죠. 그 그릇에 담아내는 요리사, 그게 바로 저는 지식 요리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삶의 존재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힘을 주지 않아도 힘이 실리고요.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선배님들 봤을 때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요. 자기가 언제 빛나는 줄 알면요. 네. 저처럼 이렇게 오버하는 것처럼 그냥 매 순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선배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9년 동안 꾸준히 바인더에 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인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배님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저는 이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관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채팅창에 200명이 넘게. 관리를 영어로 선배님들 뭐라고 할까요? 매니지먼트. 네, 와, 역시 진짜 배우신 선배님들 다르십니다. 네, 매니지먼트 아니고요. 네, 저는 조금 똘끼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 뇌가 좋아하는 표현들을 조원갑 선배님 또 어디서 우리 조원갑 선배님 우리 김재인 선배님 역시 다른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 관리라는 표현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라이프 홀이잖아요. 인생 관리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홀 라이프 뭘까요? 우리 전체 인생이 이 홀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배님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not binder예요. not binder고요. but 뭘까요? but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but binding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인더라는 도구를 열심히 쓰세요. 근데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 도구를 쓰는 주인 아닌가요? 그 주인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선배님들이 자꾸 바인더를 잘 쓰려고 하세요? 바인더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바인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not 바인더입니다. 바인더도 잘 쓰면 좋겠지만 저는 바인더를 쓰는 주인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혹시라도 위클리를 좀 못 쓸 수도 있고요. 투두리스트를 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바인더를 집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위클리 칼라 체크 안 하고 투두리스트 빈 거 많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져야 되는가요? 왜 완벽을 해야 되나요? 저도 이렇게 단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바인더 진짜 못 쓸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안 쓸 때도 있지만 안 쓰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회복 탄력성 아닌가요? 힘들 때는 힘든 제 삶이 바인더에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여백은 뭐예요? 네가 지금 쉬고 싶구나. 네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그 자체가 기록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인더를 남바네바입니다. 남바네바. 네. 남바네바입니다. 남바네바. 남 보여주는 바인더 그만 쓰시고요. 내가 보고 싶은 바인더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 보여주는 바인더는요. 칼라 체크 예쁘게 하고 뭔가 빡빡하면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바인더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고 싶은 바인더예요. 뭐예요? 내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힘들든지 기쁘든지 좋든지 그게 보이는 게 저는 그게 바인더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와서 마스터님 바인더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라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마스터님 바인더를 쓰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그냥 선배님들이 무료 특강이니까 그냥 듣고 참고해야지. 예,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인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리부트, 저는 리바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바운드 또는 리바인더, 새롭게 바인더를 다시 쓰겠습니다. 남바 네바, 남 보여주는 바인더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바인더의 주인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코치 과정이라고 바인더를 코칭할 수 있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한 권이 바로 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인, 저는 이제 성공을 바인딩하라는 책으로 만났었는데요. 요건 교과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근데 제가 좀 다름을 보여드릴게요. 강경 대표님이 제 느낌에 한 5,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 대표님께서 코치 과정이라고는 꽤 중요한 과정에서 두 권의 책을 추천하셨어요. 성바인 빼고 이 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5,000권 중에 두 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줄치고 읽고는 다 아는 내용이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본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저자 읽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스카 다카마사라는 저자분인데요. 이 저자를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요. 그래도 한 군데만 가기도 힘든 일본의 명문대학교, 그리고 골드만삭스, 하버드, MBA, 맥킨지, 뭔가요? 그래도 초인류 엘리트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책에서 뭐에 꽂혔냐면요. 그래도 초인류고 선진 그룹이잖아요. 그럼 뭔가 엄청난 디지털의 강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심각할 정도로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디지털의 습격이었어요. 디지털의 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스카 다카마사 그리고 우리 강경 대표님, 저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이 습격해왔지만 저희는 아날로그의 반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이 뭔가요? 터 기자의 근본 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터라는 거죠. 엄청 무거운 단어거든요. 기준이 되는 본질이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준이 있으면요, 사람 행동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왜? 본질적인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자, 선배님들,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기본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다들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기본이란 겁니다. 별로 뭐 신선하지 않네. 자, 이 책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살짝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거, 이게 저자가 말하는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배님들, 혹시 묵직하게 좀 다가오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잘 못 읽겠습니다. 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나마 몇 개 겨우 실천하고 적용해서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만약 이 책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저는 이 호문클루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뇌하고 신체 부위에 연결된 걸 그대로 나타냈을 때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뭐냐면 손, 입, 발의 크기래요. 자, 손이 무려 30%, 입이 무려 18%, 발이 12%. 뭔가요? 몸뇌라는 거죠. 몸뇌.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이제는 손도 잘 안 써요. 왜? 그냥 화면 보거든요. 사진 찍고 캡처 떠요. 눈과 귀로 편안하게 공부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손과 입과 발 뭔가요? 불편하다는 거 아닌가요? 선배님들 이런 공식을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이 편해지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편함이 지속되면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혹시 선배님들 지금 평일, 그것도 월요일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제발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장으로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벌써 한 반 이상의 선배님들은 이 자리가 편하실 거예요. 왜? 이제 벌써 이런 게 익숙해지신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실 때 불편하다. 즐기십시오. 불편을 해결해 버립시오. 그러면 그 불편한 사람을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했을까 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라. 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회의 진행을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래요.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어설프게 해본 거죠. 근데 신기하게 PT로 강의할 때보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의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을 잘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이미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효율 피라미드라고 해서, 자,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펜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5%가 남는데요. 강의를 듣기만 했을 때. 제가 드리는 유인물 눈으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10%가 남는데요. 자, 그리고 시청역 수업. 지금처럼 하는 시청역 수업을 했을 때 20-30%가 남는다. 이게 뭐라고요? 네, 바로 수동형 학습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개개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단 토의를 하거나 실제로 해보거나 서로 설명했을 때는 뭐가 되나요? 능동적인 학습이 되고 저는 이게 주인의 학습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논어의 첫 구절 아실 거예요.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니라.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익혀질까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이 뭔가 적으시면서 계속 표현하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습이 잘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공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더라도 요 화면을 봐주시고요. 0.1%의 비밀이라는 영상입니다. 네, 소리가 안 나시지만 요 그 자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이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완전 소름 돋아서 그때부터 화이트보드에 미쳐섰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뭐 지금 이해하고 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지금 엄마한테 아테네 민주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걸 항상 저는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이 괜찮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지 시청이 아니고 견문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 들어와봐 라고 하니까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왜 또 선생님 놀이하게 엄마 앉혀놓고 아이가 한 시간 동안 한다고요? 아테네 민주정치 설명 막여요. 자, 어디서 소름 돋는지 아세요, 선배님들? 이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시험 볼 때 엄마랑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뭐가 떠오른다고요? 실판이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글자,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또 저 혼자 소름 돋는 거 맞나요? 제가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 학원 원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사방을 화이트보드로 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줄이시고요. 학생들이 많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구축해 보세요. 일명 가르치는 학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걸
적용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 듣고도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가르치는 패턴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영어 강사를 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만 문법을 다 떼는 것 같아요. 제가 문법을 못했다가 영어 강사 1년 할 때 문법을 다 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좋은 질문 던져주시고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눈과 눈,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아하, 해주면요 애들이 미쳐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꾸 미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아이들이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엄마가 내 얘기를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다르지만 받아들여 주시네, 인정을 받고 있네, 존재감이 생기네, 자존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얘가 도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쓰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노트를 쓰면서 꾸준히 연구하며 어떻게 정리할지를 훈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메모를 하면, 이 바인더를 어떻게 메모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지 메모의 3단계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5분만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하고 저희 혹시 선배님들 그 지금 이제 노래 안 나오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9시 반으로 알고 계신 선배님들 계실 건데요. 편하게 이제 그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선배님들 워낙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9시 반보다 조금 넘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의 3단계인데요. 이건 뭐 3단계라기보다 좀 선배님들께 바인드를 쓰긴 쓰는데 내 메모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잘 뭔가 안 될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가 중요한 건 이제 선배님들이 다들 그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메모를 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메모를 크게 1단계, 기록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뭔가를 이제 적으시는 것처럼 잘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부터 바뀝니다. 뭐냐면 기록만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분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면 지식이 되고요. 자, 기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이 됩니다. 분류하면 뭐가 될까요? 지식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인더를 왜 쓰냐? 열심히 적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적은 걸 뭐 서바인더든 다른 인덱스든 이렇게 분류하면서 나에게 맞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존엔 뭔가요? 열심히 적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노트법은요. 적어요. 열심히 적고 줄치는 정도. 근데 미국에 갔다 깜짝 놀란 게 뭔가요? 얘들이 적기는 적는데 자꾸 뭘 빼요. 빼가지고 버릴 거 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를 자기가 분류한 데다가 끼워 놓더라는 거죠. 왜? 재독하고 복습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린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을 수 없도록 막 다 섞어 놓지 않나요? 혹시라도 아니시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내가 바인더를 기록만 하고 있었지 않는지 한번 자세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실행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요. 개선을 위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시간을 기록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기록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투두리스트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 기록된 걸 바탕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어떤 걸 개선할지 어떤 걸 발전시킬지를 위해서 기록을 마음 편하게 하세요. 기록 안 된 거 보면서 반성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바빴나? 내가 너무 안 일했나? 또는 뭔가 좀 힘든 게 있나? 그 자체가 기록일 수 있다는 거죠. 기록 안 한 것도. 자, 먼저 기록은 지금은 이제 메모노트 또는 이제 우리 핸디노트라고 하고요. 분류는 저는 아이디어 노트 또는 이렇게 좋은 글 이런 식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노트가 있고요. 참고로 분류는 더 다음 단계가 서바인더로 이관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또는 평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들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3단계 실행의 교집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게 뭔가요? 바로 체크박스라는 겁니다. 체크박스가 뭐죠? 그냥 단어 있을 때는 별 의미 없는데 그 단어 앞에 체크박스 하는 순간 뭐가 되나요?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거죠. 실행을 했으면 사선을 그으시면 되고 다 했으면 X 치면 되는 거죠. 왜 기록하시냐고요? 꿈을 왜 기록하세요?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책을 왜 기록하세요? 읽기 위해서 아닌가요? 추천도서 왜 기록하세요? 추천도서 구매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혹시라도 제의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 절 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1단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3P 노트라는 형식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요, 메모를 할 때 항상 줄 치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분류가 되거든요. 열심히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적지 않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그리고 노란 펜이나 메모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할까요? 상단에 제목을 적고요. 날짜, 강사, 이런 의미 있는 것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n분의 1이라고 적어요. 왜? 바인더는 분류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복사해서 줄 때도 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해놓고 만약에 오늘 수업 딱 끝났다. 5장이다. 그러면 분모에 5 적으면 5장이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담을 건가요? 그 담을 그릇이 있는 분들은 잘 담을 거고 그 그릇이 없는 분들은 또 어디 던져 놓겠죠. 네, 다시는 안 보려고. 네. 자, 이런 식으로 강의 다 정리하고 나서 상단에는 핵심 키워드 또는 좀 중요했던 메시지, 하단에는 뭔가요? 내가 잘 이해 안 됐던 거, 조금 몰랐던 거, 네, 적용할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작성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본격적이에요, 선배님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열심히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비언어, 선생님의 이런 감정, 선생님의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핵심들을 보는 눈이 있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래에 적어놓고 그 이해 안 되는 걸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 도망 못 가게 잡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해서 알아가는 게 그게 공부 아닌가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1단계라며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2단계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열심히 적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봤을 때 무슨 소린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팁입니다. 저는 메모할 때 이런 팁을 많이 그려봐요. 요거는 이제 진행 중, 저는 근데 해석에서 시작이 반, 요거는 뭔가요? 완료. 근데 저는 그릿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내는 힘. 요건 뭔가요? 중요하다는 거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메모할 때 이런 거 써보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네, 감동받고 감탄받았을 때 강사가 얘기했던 타인이 얘기했을 때 감동받을 때 그 느낌표 체크박스 하시라는 거죠. 이건 뭔가요? 아이디어 노트로 분류하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좋은 걸 옮겨주겠다는 거죠. 혹시 이건 뭔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익숙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메모할 때 그냥 글자만 적는 게 아니고 이런 기호 살짝만 넣으면 어떨까요? 네.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자 말고 뇌가 좋아하는 이런 이미지, 기호, 수치, 숫자, 마감, 기한, 데드라인. 책을 읽다가도 이런 거 써보세요. 적용 안 되는 게 이상하고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근데 줄만 치고 별표만 하니까 뭐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요게 기록의 개념이었고요. 자, 분류는 뭐냐면 요거 내일 강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 윤혜성 마스터님이라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선배님들처럼 교육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옆에서, 아니 제 뒤에서 맨날 농담해요. 마스터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지금은 이제 보물찾기라고 이 3P의 놀쌤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놀쌤 과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 본사 프로 과정의 강경 대표님과 함께 지식 관리를 강의하는 우리 윤혜성 마스터님의 사례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코칭을 전할 때 와, 이분이 아이디어 노트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전달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글자만 적을 때 이분은 뭐 할까요? 글자 기록한 걸 다시 아이디어 노트로 옮겨 적는데 뭐예요? 서브젝트를 강의, 여기는 뭐 업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담을 그릇이 있으니까 기록만 열심히 하는 게고 기록을 분류까지 해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분들 교육 오면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습득해가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선배님들 이런 걸 해내셔야지 저도 고인물이 되지 않고 더 열심히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음껏 선배님들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실행. 뭔가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회사에서 주는 타자 주도 말고요. 내가 스스로 만든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개개 인생이 아니고요. 내 가슴이 시켜서 하는 이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인더를 제대로 쓰고 싶은데 프로젝트가 비어있다.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업무 태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프로젝트에 뭔가 꽂혀 있어야지 선배님들이 월간이든 주간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 목차 그리고 프로젝트 양식지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윤혜성 마스터님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목차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러니까 코치 인증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왜? 그러니까 요 정성적인 목표라는 게 Y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량적인 목표가 How 또는 W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EMS라고 데드라인,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아웃풋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이분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저한테 자기 경영,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할 때, 와, 뭐예요? 이거 뭔가요? 제가 안산의 경항고에서 강의했는 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그려지니까 저도 모르게 언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승미 원장님이라고 울산의 친환경 놀이학 애들 학교를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프로젝트 여왕이라고 이제 본인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후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후원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 후원 목록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요. 강의 100번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담아내니까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양식지가 있는데 선배님들이 저희 본사의 이야기를 제가 요거는 본사 그 패밀리 방하고 커뮤니티 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런 거 공유 받으시면 그냥 그 컴퓨터에 그냥 다운만 받지 마시고요. 바로 출력을 한 10장, 20장 해서 바인더 있다 꽂고 시작하세요. 어설프게라도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만든 PT거든요. 저는 바인더의 중심은 위클리와 메모,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네. 저 혼자 이 흥분한 거 맞죠? 바인더에 날개를 달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좌 프로젝트 우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는 걸 분류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노트하고 좋은 글에 분류하세요. 그리고 걔를 숙성시키세요. 아이디어 노트에 숙성시키세요. 그 중에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연간, 월간, 주간에 이관해가지고 실행하세요. 그러고도 바인더 썼는데 성과가 안 나고 뭔가 안 되면 멱살 잡으러 오십시오.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본질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해져야지 행동하는데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고민하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남은 내 인생은 뭔가 해내는 일, 하면서 깨달아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인더 쓰면서 한 6년 정도는 못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6년 정도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별로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못하는 패턴을 많이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가 바인더를 어떤 누가 와도 그분의 마음을 읽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힘들고 잘 못 써본 그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2년 동안 3권 읽었고 학점 1.41이었고 서울에 지인 한 명도 몰랐던 저도 바인더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글씨를 심었고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씨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경 대표는 맨날 불씨를 심어주십니다. 선배님들 바인더에 오늘부터 긍정의 씨앗을 심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또 씨앗만 심더라고요. 씨앗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깻잎 농사를 지금 지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부모님은 농장에 가십니다. 왜? 깻잎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을 주더란 거죠. 그게 뭔가요? 칼라 체크고 그게 체크박스 칠하는 거 아닌가요? 씨를 심었으면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거든요. 바인더 이꼴 네, 요 바인더 이꼴 저는 인생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생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밭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씨앗을 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는 뭔가요? 저는 선배님들의 롤모델이 파머, 농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농부는 절대로 힘들다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 누가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지루한 뭘 실행한다고요?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아직도 강경 대표님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님은 바인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기를 두고 간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힘들면 바인드 좀 넣고 다니거든요. 솔직히 아직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바인더의 주인이라면, 저게 내 외장 브레인이라면 저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013년도에 제가 프로과정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서바인더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보험할 때니까 보험료 관련된 바인더 만들었죠. 저는 엄청 만족했습니다. 왜? 그래도 8권이나 바인더를 만들었잖아요. 프로과정 한번 딱 듣고. 그리고 나서 어설프지만 바인더 들고 다니면서 보험영업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영업 사원인데 다 강의 바인더만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보험영업하러 가서 바인더 강의했습니다. 미치면 이 정도는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쳐가지고 그래도 여기 보험 관련된 것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개발 바인더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정리력 강의를 지금 하는데 세네카만 한 20번 정도 갈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한 200권 정도의 20번을 갈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PPT를 해서 출력을 해서 자대고 칼로 넣고 빼고를 20번. 무려 9년 동안. 누가 보면 왜 저렇게 미련하노? 괜찮습니다. 저는 과정을 개선하는 힘을 기울인 거지 그냥 쓸데없는 짓을 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씀 선배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프로세스는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3P가 무슨 말인가요? 3P?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페셔널은 뭔가요?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사람인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인 거죠. 과정을 개선하는 힘, 그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인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신 업무에서 프로가 되려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개선하는 힘을 이 바인더라는 도구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을 때 모습이고요. 저는 이 바인더들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13년도에 본계정만 한 100권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계정 노트가 한 권이 아니고요. 본계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업무도 본계정 해보고 코치 본계정, 리더 본계정 손으로 초소해보고 막 말도 안 되게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은 건 본계정은 독서법이 아니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하나에 좀 이렇게 미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무조건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축적이 될 때 이 말 못할 자존감이 회복이 됐던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했고요. 이렇게 갈고 하는 걸 한 2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에 있는 바인더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삶에 대한 거고 또 여기 오른쪽에는 회사의 제 자료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관리. 제가 본사에서 하는 강의하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건 너무 본질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너의 시간을 알라. 피터 드러그 선생님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의 시간을 알라. 시간이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3년도부터 무식하게 했습니다. 왜? 강경 대표님이 하시는 걸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치지 않는 게 열정이라는 거 믿고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드에 보면 이런 예시가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2013년도 1월달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 혹시 선배님들 아세요? 그 느낌 아세요? 이번 주에 제가 기록을 잘 못하면 마음이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기 1년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와, 그거라도 기록해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9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기록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선배님들이 작은 기록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다 보니까 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뻥뻥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뭐 글자도 예쁘게 못 적었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적지 말고 그 이미지,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뭐 많이 적고 남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걸 의미 있었는지, 고객 만났으면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뭐가 기억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 키워드인지 막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미쳤을 때는 막 이 이미지도 막 출력해서 꽂고, 예. 참고로 제가 했는 겁니다. 미치니까 남 눈이 신경 안 쓰이고요. 제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투썸 플루에스에서 혼자 씩 웃으면서 칼라 체크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저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이영국, 우리 마스터님은 그냥 완전 무슨 예술가예요, 예술가. 네. 자, 여기서 저는 선배님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인더 많은 분들이 따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킬은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스피릿은 따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학까지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 대표님, 예, 정말 많은 분들께 시간관리라는 엄청난 도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관리, 그러니까 이 시간이 보이도록 선배님들이 오늘부터 내 시간의 발자국을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관리, 성관 3%, 나머지 97%, 예, 다들 예일대, 하버드대 사례 알고 계시다시피 무려 3%의 사람들이 10배나 많은 연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종이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손으로 쓴 계획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타이핑 칠 때는 8가지밖에 안 쓰는 손가락 근육이 손으로 쓸 때는 1만 가지의 움직임을 수반한대요. 자, 선배님들이 지금 꿈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런 원리입니다. 애착이 들어가고요. 내 마음에 이 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타이핑 치는 거하고 비교 불가 아닌가요? 네, 손으로 쓴 계획서. 제가 최근에 제일 꽂힌 개념 중에 이 라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라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뇌관제 센터라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뇌가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중에 2000비트만이 뭐라고요? 의식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4억 분의 2000.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뭔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핑크색 장미를 누군가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4억 개 무의식적인 생각 중에 2000개 가까운 생각들이 그 핑크빛 장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손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요? 지금 얘기 드렸던 걸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뭔가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은 4억 개의 정보가 무의식적인 정보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때 내가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손으로 적었다. 그러면 그 2000개의 정보가 그러니까 4억 개 중에 2000개가 그 목표와 관련된 유의미한 것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기록만 하지 마시고요. 무의식이 의식하게 한번 해보세요. 무의식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이런 벽에다가 선배님들의 꿈과 기록이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꿈리스트에 적는 것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한 걸 자주 보고 들여다보고 자꾸 되뇌다 보면 마을이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할 때 이렇게 목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공저로 요 책을 지금 이제 꽤 많이 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인더와 북을 컨텐츠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자, 이때 중요한 거 드디어 나왔네요. 저는 2013년도 코치 과정에서 이 사명 하나 적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벽하게 방향을 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독서의 위대함을 나누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제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그려봤습니다. 제 묘비명을 새겨봤던 것 같아요. 정성으로 살다 잠들다 라는 묘비명을 한번 적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90대, 80대, 70대, 60대 제 삶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들 2014년도부터 적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월간에 대한 목표 최근에 또 이렇게 적는 월간 목표들이 작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왜 내가 바인드를 쓰고 왜 기록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믿자야 본전이고요. 꿈을 기록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고 처음으로 이뤘던 꿈이 해남 땅끝마을 가기가 제 꿈이었거든요. 참고로 요거 3개월 걸렸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달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중요한 건 꿈을 기록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꿈을 기록하고 제가 뭐라도 실행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3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꿈이었고요. 이때 대구에서 보험하다가 오늘 빨리 X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걸려서 해남에 가서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꿈들을 적기 시작했고요. 저는 꿈을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꿈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삶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으니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적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컬러도 넣어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뭔 놈의 꿈입니까? PPT 조정기. 그러니까 이 프리젠터를 PPT 조정기라고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강사라는 꿈을 적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PPT 조정기라는 꿈을 적고 이걸 샀잖아요. 그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꿈이 아니고 작은 것도 이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3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꿈도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단무지 그 500명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 제일 가슴 뛰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게 제가 모교에 500명 학생들을 강당에 이제 모셔두고 이제 독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버스가 하루에 4대밖에 안 오는 그 촌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호주, 뉴질랜드 막 이런 동네에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참 중요한 게 시드니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 현상을 본 게 아니고요. 본질은 제가 이 가고 싶은 막 이런 꿈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바닥에 자면 어떻고 이것도 이제 뉴질랜드의 어떤 공항에서 찾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핑계 대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꿈을 적고 하면서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멜번에서 플란다스요. 엄청 예쁘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와, 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보고 저 멜번에 가면 꼭 가봐야지. 거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거리가 예쁜 게 아니고 소지섭이 정말 잘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멜번에 가시더라도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남자분들. 네. 그리고 막 시드니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진은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꿈들이 기록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4살짜리 아이도 이제 태어날 수 있던 것도 이 기록의 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꿈 리스트를 적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꿈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꿈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지 않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 적었다는 말은 미리 현실화를 했는 거죠. 언제 될지는 위임해버리는 거죠. 제 무의식한테 위임해놓고 저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적어버리세요. 적고 나서 무의식한테 위임시켜 버립시오. 자주 볼 수 있도록 위임해주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식관리. 요게 중요한 원리인 게 요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썼던 모습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홀이라는 게 저는 관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제 잘 분류되고 꿰어야지 보배가 되고 지식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타공기, 혹시라도 모르는 선배님 계실까봐 구멍은 요 기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기 관리를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바인더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 개인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표도 관리해주고 시간을 관리해주고 지식을 관리해주는 이런 종합 비서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 16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업무 관리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내 삶을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 관리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워크 스타일에 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나 바인드를 쓰는데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 4, 5, 6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생략을 했는데 하여튼 바인더를 좀 잘 쓰시고 싶은 선배님들은 요 3가지 영역을 잘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섹션이 라이프 플랜이라는 섹션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좀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건지 나의 존재는 뭔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역산이라고 하죠. 거꾸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인데 이 중장기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전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선배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사명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사명을 적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평생 계획, 그리고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다들 아시다시피 이걸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뭐 강경 대표님이나 저한테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선배님들이 주간을 열심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바인더를 잘 활용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선배님 계시다면 월간을 꼭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달력이 있는데요. 선배님들이 달력에 중요한 걸 적었습니다. 근데 그 달력을 3년, 5년 가지고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월간 이 플랜을 적은 양식지를 현재 9년치 모으고 있거든요. 참고로 40년을 모아도 서바인드 한 권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책을 쓰거나 강연을 만들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월간을 꼭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월간은 이런 식으로 주 업무, 조직의 일정, 개인의 일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60일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120일이 보이는 겁니다. 주간은 일주일을 볼 수 있다면 월간은 60일에서 120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월간은 망원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간은 현미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보시고요. 좀 조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 또는 오늘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것만 보세요. 주간만 너무 열심히 보시더라는 거죠. 월간과 연간 가급적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향, 사명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위클리.
자, 위클리에서 제가 대단한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 컬러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한눈에 탁 알아볼 수 있어야지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5가지 컬러를 통해서 저는 딴 거 모르겠고요. 선배님들이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할 때, 가시화를 하려고 할 때 이 컬러를 칠하면서 저는 반성을 엄청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오늘 너무 이번 주 자기계발만 했네. 너무 속된 말로 편하게만 살았네. 너무 일에 미쳐 있었구나. 셀프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 위클리를 통해서 컬러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미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왜 만약에 선배님들 보셨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지? 바로 이 부분이 좀 더 정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이 동그라미가 나온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라이프 플랜, 연간, 월간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뭐 프로 과정이나 코치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드리고요. 제가 이게 정리가 되면서 바인더를 쓰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왜 나여야 하는가? 나 말고는 대체 불가능한가? 존재해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굳이 강의든 제품을 나한테 사야 되는가? 뭔가요?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량은 뭘까요?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완성도, 전문성, 만족도는 무엇인가? 제가 이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걸 도식화 해볼게요. 핵심 가치는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가예요. 핵심 역량은 뭘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예요. 와. 또 저 혼자 소름 돋고 있는 거 맞죠? 네. 저는 선배님들이 한번 자세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이 하고 있는 거에서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전문성, 만족도 뭐지?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갈고 닦으세요. 만약에 제가 마스터라는 게 핵심 역량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스터 많고요.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다른 건 뭘까? 그게 있다면 그걸 고민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저를 찾아올까? 라는 걸 이해하니까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뭐랄까요? 대화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선배님들이 뭔가 답변해 주시면 캐묻는 거죠. 선배님 혹시 오늘 왜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습니까? 구매 포인트를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구매 포인트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안 팔리는 걸 열심히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팔고 싶은 걸 열심히 파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는 걸 왜 사는지를 알고 그 사는 포인트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 저는 이게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리가 된 겁니다. 실패를 바탕으로 경험한 과정을 재료로 정성스럽게 공헌하기 위해 보여주는 강사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뭘까요? 바인더와 북 컨텐츠, B&B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명은 그 기업 또는 개인의 존재 목적, 사회적 사명이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표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2013년 1월 26일 강 대표님 셀프리즈 프로 과정의 마지막에 이 사명 외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지금처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굳이 군더더기 붙여서 화려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전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배님 혹시 그거 아세요? LA에서 인천에 올 때 90% 시간이 항로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거죠. 뭔가요? 선배님들 인생에 인천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단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바인더를 이런 자세로 쓰고 있거든요. 뭘 기록할까? 안 적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무엇을 기록하고 싶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 후배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을까? 이런 질문 던지니까 많이 적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빌딩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올리는 시간이라는 벽돌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돌 안 쌓으시면서 성과라는 빌딩을 제발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실 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가급적이면 바인더 딱 펴놓고 진짜 조금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결국 저는 바인더가 시간관리, 목표관리, 기록관리, 지식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성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정성의 임계 질량이 채워지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아직 10시는 안 됐고요. 오늘 선배님들하고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들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최초로 온라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경 대표님 직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그 핵심 패키지, 그러니까 녹화본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거 들으신 선배님들도 재수강하면 5만 원에 편하게 오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막 가격에 대해서 막 선배님들이 부담이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의 이 금액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뭐 온라인이어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진짜 선배님들께 시선을 드리려고 한다는 걸 좀 몸소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후로 많은 분들의 눈빛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경 대표님께서 8시간 동안 정말 전에 없던 열강을 해주실 거고요. 더 중요한 건 8시간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4일 동안 이 코치 마스터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고요. 또 만약에 이 온라인 과정만 신청을 하신 분도 한 달 동안 핵심 패키지를 또 한 달 동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안 변할 수 없는 환경에 선배님들 몸을 한번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4일 동안 매일 아침 미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2일 날, 29일 날은 요 8시간 후속으로 또 작은 서바인더 만드는 거 그리고 시간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강경 대표님께서 작은 이벤트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혹시라도 선배님들이 블로그에 짧게라도 블로그에 후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후기를 쓰시고 카톡에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강경 대표님 추천 도서를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후기를 카톡에 공유해 주시는 두 분께 강경 대표님 추천 도서를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카톡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선배님들 두 분에게 핸디노트 3종을 선물로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선배님들이 적어줄 거 알고 있습니다. 카톡 후기하고 블로그 후기 적어줄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들과 다 되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봤고요.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강경 대표님이 홍팀장, 대한민국 독서혁명,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뭐 비타민, 물 마시기, 이 체온, 선배님들이 진짜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비슷한 강의이겠지만 좀 다를 겁니다. 저보다 좀 더 저는 좀 감성에 치우쳤다면 우리 윤혜성 마스터님은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명확하고요. 정말 선배님들이 보면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배님들 부디 바인더가 핵심이 아니고 바인더를 쓰는 우리 선배님들이 주인답게 잘 안 써줘도 꾸준히 쓰시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꼭 위임하러 놀러 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독서로 바인더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안 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강은미 선배님 감동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치 과정도 있습니다. 코치 과정은 저희가 이번에 코치 과정 요거는 나중에 오늘 그 선배님들 한번 듣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 파일을 메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메일로 드리면서 그 코치 과정에 대해서 선물을 드릴 건 게 그냥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코치 과정을 그러니까 프로 과정과 코치 과정을 동시에 하시는 선배님들은 프로 과정, 정리력, 코치 과정 다 합하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조금 고가거든요. 근데 오늘 프로와 코치를 동시에 만약에 신청하시면 230만 원 정도의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께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바인더 프로, 코치, 정리력 과정을 합쳐서 230만 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추석 전에 선배님들이 좀 충만한 기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참고로 저녁에는 정리력 강의가 또 무료로 준비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독서법, 본계적 독서법 강의가 또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선배님들 중에 괜찮았다 싶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 그 카톡 톡방에 2군데가 있거든요. 원하는 방향에 초대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막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좀 소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좀 감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자주 드릴 수 있어야지 선배님들도 좋은 걸 좀 잘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발 움직여 주십시오. 네. 생각은 짧게 하시고요. 행동을 좀 더 길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바에서 나가 보십시오. 네.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정리돼서 메일로 다시 드릴게요. 네. 선배님들이 포장해 주시면 저도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박준영 선배님 언젠가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9월이든 10월이든 날짜 딱 적고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얘들하고 안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따뜻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강아이올라 선배님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네, 박정희 선배님 손 흔들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네, 또 뵙겠습니다. 조민지 선배님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냐면요 1위로 오세요. 1위로. 네, 여기는 이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대명밸리온 406호 비전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현재 10시까지 여기 있습니다. 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저희가 카페도 있고 책방도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편히 뭐 요새는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셔가지고 강 대표님도 계시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시면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맞닥뜨리시면요 가면 갈수록 편해지고 반가워지더라고요. 문정동으로 클로징 음악 우리 양시원 코치가 프로과정 담당해주시는 우리 양시원 팀장님이 이 작은 댄스가 어마어마한 오늘 보라색 보라색이 귀족 색깔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과 이렇게 친해진 저는 귀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얼른 우리 강경 대표님이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정말 이 열정을 몸소 나눠주시고 선배님들이 그 열정을 고스란히 받아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안나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벅찹니다. 벅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우리 선배님들 조심히 잘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 닫고 내일 오전에 또 우리 윤혜성 마스터님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오. 감사합니다.